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를 진짜 아프게 하는 게 어쩌면 몸이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영혼일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플 일이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암도 정복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걸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병을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종류로 딱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딱 드러나죠. 한쪽은 뭐랄까 우리 몸의 세포나 장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거라 약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런 물리적인 치료가 전혀 통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문제, 즉 비물질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요. 바로 병자. 말 그대로 몸이 아픈 사람이죠. 뭐 감기에 걸렸다거나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하는 것처럼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픈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바로 환자인데요. 병자나 환자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환자는 우리가 병원에서 보는 그런 아픈 사람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영혼이 뭔가에 꽉 막혀서 답답함을 느끼고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특별히 환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영혼의 답답함, 즉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실제 몸의 병자의 상태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여기 4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첫째, 내면에서부터 뭔가 좌절감, 아무도 내 맘을 몰라줘 하는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영혼이 억눌리는 거죠. 둘째, 이런 영적인 좌절감이 계속 쌓여서 그 사람의 상태 자체가 되어버려요. 이때가 바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 이 답답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비물질적인 고통이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넷째, 이 내면의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서 몸의 어딘가가 고장나는 겁니다. 바로 병자로 드러나는 거죠. 순서가 명확하죠? 아니, 근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왜 병원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걸까요? 왜 현대의학은 이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바로 의사는 수리공이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사람의 영혼, 즉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장난 부분, 즉 병만 고치는 기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영혼이 있는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부품 갈아 끼우면 되는 기계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나타난 증상만 고치는데 급급한 거죠. 정작 그 병의 뿌리가 되는 영혼의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이러니 당연히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결국 병이 재발하거나 엉뚱한 곳에서 또 다른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즉 병자 상태로 병원에 가요. 의사는 그를 환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치료는 오직 몸에만 합니다. 영혼이 억눌린 진짜 환자의 상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몸은 나아서 퇴원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결국 그 문제는 또 다른 몸의 이상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계속 맴도는 겁니다. 자, 그럼 물질적인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비물질적인 병, 이 영혼의 병은 대체 뭘로 고쳐야 할까요? 치료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 안에 그 답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몸이라는 물질에 생긴 병은 약이라는 물질 에너지로 다스리죠.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비물질에 생긴 병은 뭘로 다스려야 할까요? 바로 말이라는 비물질 에너지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환자를 위한 진짜 치료법은 뭘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을 남김없이 다 표현하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쌓여있던 답답함, 그 물질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확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질병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은 최첨단 병원이 아니라 바로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화 상대가 꼭 특별한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배우자, 친구, 부모님, 자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가 아니라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훨씬 더 큰 그림으로 확장됩니다. 바로 인간이 왜 말을 하는가,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단순히 답답해서 푸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예술을 만들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 즉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게 또 오래 사는 문제, 즉 장수와도 연결이 돼요. 그냥 목숨만 붙어서 100살, 200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영혼이 세상에 뭔가 내어놓을 것이 있을 때, 활발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럴 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을 선물한다고 해도 만약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세상에 할 말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건강한 삶이란 그저 병 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의 목소리를 내는 것,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